저는 하와이 미갈랜드 시골 코나에서 열흘간 일을 하고 휴무인 4일은 가족들이 있는 도시 호놀룰루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일이 생기면 5일 만에 갈 때도 있습니다. 저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작은 원룸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콘도라고 부르고요. 제가 2006년도에 처음 미국 하와이로 들어와서 한국 마켓 캐시어나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미국 식당 종업원은 시급 외에 팁을 따로 받아서 수입이 꽤 괜찮습니다. 물론 까다로운 손님을 대할 때도 있었지만 어디 가나 그런 사람은 있기 마련이고 영어 안 되고 현지 사정 모르는 막 이민 온 아줌마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와이가 다들 알다시피 물가가 비싸니 근근히 생활은 되는데 저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도 아깝다 느껴지고 더 늦기 전에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보고 싶은데 집값은 감당이 안 되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여기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일정 부분은 저소득자 분량이 있다는 걸 알았고 수입이 많지 않은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구나 싶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집을 사고 싶으면 제일 먼저 은행에 가서 나의 제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가격의 집을 알아보게 됩니다. 은행은 주로 2년간의 제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금액을 산정하는데 식당에서 받은 팁은 들쑥날쑥이라 인정이 거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꾸준히 대출금을 잘 갚아나갈 수 있는 안정된 수입을 증명해야 했고 그게 제가 호텔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공항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갔는데 2월부터는 하루 주차비가 15불에서 24불로 대폭 인상돼서 차를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 직원집에 대고 우버를 타고 공항으로 갑니다. 하와이 물가가 고공행진을 넘어 대기권을 뚫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제가 이 살인적인 물가에 안 죽고 어떻게 잘 살아가는지 돈 이야기를 다뤄볼 생각입니다. 구독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단순한 시골 공항은 일요일이라 그런지 더 썰렁하고 그나마 딱 하나 있던 가게도 문을 닫았습니다. 물 한 병을 사려는데 3불 50전, 그럼 약 4,000원. 갑자기 월마트에서 24개 5불인데 그럼 저게 몇 배 비싼 건지 계산되고 잘 이용하지 않아 더지게 작정하는 기계를 보면서 그냥 살까 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골 공항은 물을 마시려면 한참을 걸어 화장실 근처까지 나가야 하니 공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마음으로 버튼을 누릅니다. 어제 밤 근무를 하고 아침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일찍 일어났더니 세상 피곤합니다. 소시적에는 밤새 나이트클럽 가고 아침에 말짱하게 출근했는데 50대 아줌마 몸은 정해진 루틴을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티를 내며 골골댑니다. 군말 없이 픽업을 오던 식구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럴 때는 딱 두 가지 이유. 전화가 고장이 나지 않았다면 뭔가 신경 쓰일 일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분명 어제 운전 잘하고 차문도 잘 잠갔는데 차키가 아무리 찾아도 없답니다. 그러니 오늘은 버스 타고 오라고.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제가 뚜껑이 열리려고 하는 건 그 열쇠를 제가 찾아낼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감할 수 있고 역시나 저는 스마트키라는 이름으로 다시 사는 데만 500불 이상 드는 그 영리한 놈을 소파 틈 사이에서 찾아냈습니다. 갱년기에는 스치는 바람에도 감정이 들썩이고 별거 아닌 일에도 화가 침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주변에서 알아서 피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축구에 열광하는 것처럼 미식축구에 미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전인 슈퍼볼은 모두가 모여 경기를 관람하고 우리도 몇몇 미식축구 강들 덕에 연중 행사로 다 같이 봐야 합니다. 스포츠랑 안 친한 저는 세상 지루하지만 분위기 깨지 않을 만큼 적당히 호응하는 척만 해줍니다. 이게 제가 5일 만에 호놀루루를 온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콘도는 호놀루루의 심장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어서 교통이나 여러 가지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방 하나짜리 원룸이고 한국 평수로는 한 16평 정도 작지만 청소하기 쉬워서 너무 좋습니다. 하와이 집들은 제 나이만큼 나이가 많습니다. 멀쩡해 보여도 속에 배관들이 부식돼서 다들 한 번쯤 집안에 물날 일을 경험합니다. 저는 2번 겪었고 다행히 보험으로 커버했지만 그렇지 못해 본인 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 손해가 큽니다. 집은 있으면 있는 대로 신경 써야 하고 없으면 이사 다녀야 하니 불편합니다. 제 불안한 노후에 그나마 큰 위안이 돼주는 이곳은 손볼 데가 많아 내부 수리를 야금야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가 좀 끝나면 집 속의 영상을 꿈도 안 꿉니다. 볼 게 없습니다. 10년 되니 강산도 변하고 가전제품도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고 추수감사절 세일을 기다려 몇 가지를 교체했는데 작년 11월에 주문한 냉장고가 지금까지 배달이 안 됐습니다. 드디어 3달 만에 내일 배달을 해준답니다. 이게 제가 5일 만에 비행기를 탄 2번째 이유입니다. 하와이는 일처리가 상당히 느립니다. 이 느림을 여기서는 알로하 마인드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느려 터짐입니다. 관공서나 고객센터를 가거나 뭐가 고장나서 고쳐야 할 때도 참을성에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여야지 안 그러면 속 터져 죽습니다. 그러다 너무한다 싶은 처리 속도에 폭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옆 사람이 느긋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해줍니다. 하와이에 온 걸 환영해. 달리 마음 수양을 하지 않아도 뾰족함이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사흘씩 있다가 이틀 만에 가게 돼서 그런가 출근하는 식구의 손에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시골에는 나무가 자라는데 도시에는 빌딩이 자라고 있습니다. 비갈랜드 시골에는 한국 마켓도 한국 식당도 없습니다. 그러니 서둘러 한국 마켓에 들려 몇 가지 식료품을 사고 3시 출근에 맞추기 위해 12시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뭔가 쫓기듯 서두르는 게 싫어서 저는 항상 공항에 일찍 도착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여유롭게 커피도 마시고 중간 끼니도 해결하고 그러다 보면 금세 탁송 시간이 됩니다. 이때까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코나 공항이 폐쇄돼서 발이 묶일 줄이야. 제가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오늘은 비행기가 딜레이가 돼가지고 지금 1시간이 딜레이 됐다고 나오다가 지금 30분이 더 딜레이가 돼서 제가 지금 공항에서 3시간째 이러고 있거든요. Oh boy.